영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화상 영어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화상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하브루타 릴리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학습자로서 화상 영어로 쭉 공부를 해왔었고,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화상 영어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화상 영어 하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상 수업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일단은요, 만약에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화상 영어를 해서 기대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기대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화상 영어를 할 때는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 원어민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영어로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차원이라면 참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표 영어 하실 때 영어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해줄 자신이 있는데 리딩도 책도 읽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어로 굉장히 원어민의 발음으로 회화를 해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화상 영어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형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둔 어머님들께서도 가끔 질문을 주세요. 화상 영어 병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세요. 사실은요, 대형 학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반에 아이들이 많다 보면 생각보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듣기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말을 내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많진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화상 영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저의 그 학습 경험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제가 선생님을,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에요. 한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는 원어민 선생님만 고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쭉쭉쭉 받다 보니까 반드시 원어민 선생님이 아니어도 원어민급 영어를 구사하시는 선생님도 참 많더라.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게 저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비용적인 차원에서도요, 국적에 따라서 수업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수업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화상 영어를 고르는 기준 두 번째는요, 바로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학습 관리, 수업 관리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 조금 냉정하게 비용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싼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잘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학습 매니저분이 우리 아이의 학습을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께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비용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을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업을 녹화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학습 보고서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반영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화상 영어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수업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사이로 하자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길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화상 수업은 특히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딱 집중해서 그 시간에 말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교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예습을 한 5분에서 10분, 그리고 수업을 15분에서 20분, 그리고 복습을 한 5분 정도,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저의 실패담인데, 예습을 할 때 가끔 다 내가 할 말을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쓱 읽어보고, 단어 정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지 싶으면 한두 개 정도 찾아보는 그런 가벼운 예습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요. 이것도 저의 실패담인데 예전에 제가 막 다 적었어요. 그런데 사실 수업 시간 내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두 개 정도만 적고 나머지는 어차피 선생님이 피드백 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오히려 선생님과의 그 상호작용에 집중하자. 수업 시간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 내가 적어놨던 거 한두 개 정도 체크하고 중얼중얼 해보고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화상 영어를 하는 목적은 바로 원어민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라는 거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화상 영어 어떻게 고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내가 선생님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업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학습 관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을 다 채우기보다는 수업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앞뒤에 간단하게 예습과 복습을 넣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요. 화상 영어 수업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하브루타, 영어 학원, 슬기로운 영어 학습에 대한 모든 것들 계속해서 같이 좋은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